안녕하세요. 돈공부 채널의 머니킹메이커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대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부동산은 순수한 자기자본만으로 투자가 어려운 고액 투자처로 레버리지, 즉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대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관련 용어들이 생각보다 어렵고 알쏭달쏭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출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는 대출 용어, 오늘의 돈 공부 시작해볼까요? LTV, 주택담보대출. LTV란 주택가격, 즉 담보가치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담대라고도 불리우는 주택담보대출은 단어 그대로 주택을 담보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매수는 현실적으로 순수 보유 현금만으로는 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활용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만약을 대비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로 상환받게 되는데 이때 상환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LTV에 한도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 원이고 LTV가 70%라면 대출 가능 금액은 7억 원이 됩니다. LTV 비율은 조정지역 대상, 투기과열지역 등 지역에 따라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 정책 변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한 LTV는 자신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 만약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하더라도 전체 10억 원을 기준으로 LTV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KB 시세를 적용하고 상가나 빌라, 다세대는 감정평가 금액을 활용해서 적용받게 됩니다. LTV를 계산하는 방법은 은행 대출 금액 나누기 담보물건의 실제 가치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DTI,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를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따져서 DTI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해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출의 한도를 정할 때 소득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만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뜻이 됩니다. LTV 한도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최대 한도로 전부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게 되는데 그래서 LTV와 DTI는 짝꿍처럼 붙어 다니게 됩니다. 또한 주택 매수 시 LTV와 DTI를 적용하여 결정된 대출 가능 금액 중 낮은 금액 순으로 산정됩니다. DTI만 예를 들어보면 연봉은 1억 원이고 DTI가 50%라면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금은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DTI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간 총소득 나누기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더하기 기타 대출 연간 이자 상환액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의 모든 대출, 학자금, 자동차, 신용,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반영하여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DSR은 DTI보다 대출을 더 강화한다는 개념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7월 초 기사를 살펴보면 무주택자의 LTV는 완화됐지만 DSR 규제는 강화되어 무주택자의 대출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즉 풀어보자면 담보대출의 한도는 높아졌지만 소득심사 강화로 DSR 비율이 줄어들어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 됩니다. DSR을 계산하는 방법은 연간 소득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면 됩니다.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LTV, DTI, DSR이 주택 관련 대출 용어였다면 RTI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대출 용어입니다.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RTI가 1.5라면 연간 임대소득은 1,500만 원으로 이자 비용은 1,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남는다는 의미이고 1보다 작아지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개인보다는 법인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RTI를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RTI가 적용되지만 법인 사업자는 RTI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용어들은 대출을 까다롭게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입니다. 만약 대출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10억 원의 주택을 LTV 90%로 자기 자본 1억만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부동산 투기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개선 흐름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요일 내로 금리가 인상된다는 전망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중금리에 반영되었고 실제 단행된다면 대출금리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에서 금리 상승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감행하고 주택을 매수한 영끌족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머니킹 메이커는 언제나 더 많은 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